산천 곳곳에 자라나는 봄나물이 봄내음을 더하는데요. 푸른 들판에 봄 기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계절은 특히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고 봄철에 나오는 많은 나물들 이런 거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이 선생님께서는 먹거리 같은 거 사실 때 어디서 주로 사시는 편이세요? 주로 이제 장도 많이 가고 마트도 많이 가지만 역시 봄철의 제격인 나물들이나 이런 거는 전통시장에 가죠. 울산에 생각보다 전통시장이 되게 많아요. 등록된 전통시장만 41군데거든요. 그 가운데 오일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장이 열 몇 개 되는데 울산에는 특이하게도 도심 한가운데 전통 오일장이 남아있어요. 오늘 마침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곳으로 가볼까요? 네, 함께 가보시죠. 네, 가봅시다. 태화동은 2023년 태화역사 문화특구로 지정됐는데요. 신라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그만큼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랑 또 태화강, 또 태화동을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태화동은 어떤 곳인가요? 태화는 울산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리고 신라시대의 국호를 태화라고 쓸 정도로 엄청난 이름이 태화고요. 태화동의 동네 이름은 거의 뭐 한 2000년 이상 됐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태화동은 자장률사가 지었다는 태화사가 있던 자리거든요. 지금은 이 폐사제화에서 흔적이 사라졌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절이니까 엄청난 곳이고, 또 반탄골이라는 곳에서 태화사지의 12지상 부도가 발견됐거든요. 국보로 지정이 됐던 곳이니까 엄청난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이 태화동은 울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태화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성, 명성 이런 것들이 모여 있거든요. 고려시대부터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명성지가 4곳이나 이 주변에 다 산재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곳이죠. 또 울산의 젖줄인 또 태화강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마을을 형성하다 보니까 여기가 화진이거든요. 이 지금 태화동에서 도로명 주소를 보면은 화진 1길, 2길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태화동인데 화진? 동구에도 화진동이 있는데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태화진이라고 옛날에 나루터예요. 여기가 다 나루터였네요, 그러면? 나루터로 이제 저 강남하고 이어주던 백길이죠. 이곳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고,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에 장날에 물건을 풀어놓고, 그래서 이 주변에는 나루터, 주막, 상가 이런 게 많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죠. 태화시장은 울산의 대표 오일장 중 하나인데요. 대도심 한가운데서 장이 서는 보기 드문 전통시장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태화시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오늘이 마침 장날이에요. 태화장은 5일과 10일이 장날이거든요. 이 장이 서면은 이 인근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거죠. 이곳의 입지를 보면 바로 앞에 태화로가 있죠. 여기가 교통의 요지거든. 예전에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거든. 그리고 건너편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물산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거든.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입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강변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교동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시장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 태화장을 보면 현대와 그리고 또 전통이 합쳐져 있는 곳이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태화장이 열리면 1980년대만 해도 밀양, 청도, 그리고 양산, 김해, 경주까지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지금도 봄이나 가을이 되면 주변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여기 장에 오는 상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상인들이 모두 다 모이는 곳 이렇게 하면 되고요. 특히 울산 시민들도 여기 장에 와가지고, 특히 요즘 봄이잖아요.
보면은 봄의 특산물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는 장입니다.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날이 되면 태화시장은 축제를 방불케 하는데요. 이렇게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 울산 전통시장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울산에는 전통시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울산은 전통시장이 정말로 이렇게 광역시급 중에서는 상당히 도심이 많이 남아있어요. 기록으로 남아있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시장만 61개. 그중에 전통시장으로 이름 지어진 게 한 40여 개 되거든요. 이 시장의 역사가 어느 정도 깊냐면 동국문헌고라는 책에 보면은 울산의 시장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때 오일장들, 뭐 곡천장, 울산장, 뭐 은양장, 남창장 이런 기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날짜도 나와 있어요. 2일과 7일 날 열리는 장 해가지고 뭐 은양장이라든지 봉계장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이 돼 있고 태화장처럼 5일, 10일에 열리는 장, 저 호계 쪽에는 1일, 6일에 열리는 장 이렇게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울산의 장의 역사는 작게 잡아도 한 1000년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울산은 왜 이렇게 시장의 역사가 오래됐나요? 울산은 방구동 쪽에 국제무역항, 사포항이 있었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 상단들이 들어왔거든. 이 상단들이 풀어놓은 물산들, 중요한 것들은 서라벌로 갔겠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이쪽에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은 전통적인 상업도시, 무역도시였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서 외국의 문물이라든지 뭐 낯선 것, 귀중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영남 일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장사를 했던 것이 시장의 유래라고 할 수 있죠. 그 도시를 알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죠. 시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는 곳이 바로 시장인데요. 태화시장은 형성 과정부터 남다릅니다. 태화시장이 이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건가요? 이런 시장이 본격적으로 된 거는 1982년에 문을 열었고 그전에는 이런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시장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주로 상권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시계탑 사거리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중앙시장, 한쪽에 성남시장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상권이 이전된 거네요. 그렇죠. 울산의 상권 시장은 전통시장을 근대사에서 좀 살펴보면은 울산 읍성이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남시장, 중앙시장, 옥골시장 이런 기내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제가 울산의 본격적인 시소를 만들어 가지고 울산의 어떤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일본의 본거지가 들어왔던 게 세 가닥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는 방어진, 하나는 장생포, 또 하나는 울산 읍내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읍내 쪽에 들어왔던 일본의 상인들이 지금의 시계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상권을 장악하면서 기존의 조선인들, 울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권을 밀어냈죠. 결정적인 또 계기가 됐던 거는 1933년 이 무렵에 이제 울산에 읍사무소가 들었어요. 울산 사람들은 지금의 학산동 쪽에 읍사무소가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반대했거든. 그리고 지금의 성남동 쪽에다가 읍사무소를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읍사무소를 학산동 쪽에 갖고 왔거든요. 거기에 들어올 때 이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 그쵸. 민원도 많고 당연히 자기 동네가 좀 침체가 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앞에 있는 연못을 막아가지고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 시장이 바로 지금 성남프라자, 성남시장이에요. 성남시장에 5일, 10일 전통장이 서는 날에는 중앙시장이 문을 닫았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거든. 일정 기간 그렇게 유지되다가 성남시장도 쇠퇴하면서 그쪽에 있던 상단들이 태화장, 우정시장, 태화시장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정동, 태화동 이쪽에 울산의 전통적인 주택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살았거든. 결정적인 것은 이제 1970년대 이 무렵에 이제
역도 일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태화동과 저 신정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부근이 완전히 이제 상권이 발달한 거죠. 그야말로 문정성시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번창했죠. 울산뿐만이 아니고 동남권의 많은 물산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울산이 간직한 세월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태화시장은 서민들의 희로애락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화장이 오래된 만큼 이곳에서 일어난 일도 많겠어요. 많죠. 뭐 장날이라는 게 옛날부터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이 인근에 동학을 일으킨 최재호 선생님이 수도를 하고 공부를 했던 곳이 있거든요. 그곳하고 이거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호 선생이 이제 민심을 읽거나 사람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태화장을 비롯해 가지고 울산 읍내 장터를 늘 돌아다녔대요. 다니시면서 뭘 했느냐? 사람들의 삶, 마음, 민심 이런 걸 읽은 거죠. 읽으면서 지금 뭔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동학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최재호 선생님이 동학을 좀 더 널리 퍼뜨릴 때 전국에 있는 많은 장터들을 거점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시장을 다녀보면은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니까 이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장날에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전하는 소통의 공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어느 집 아가 장가 간다더라. 어느 집 어른이 돌아가셨다더라. 뭐 대소사, 주변의 사람들의 경사라든지 뭐 상을 당한 거라든지 이런 소식은 여기서 다 들었고 모임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울산의 주요한 만세 운동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장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연유가 있는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듯 태화시장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10여 년 전에는 이곳이 사라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태화시장을 둘러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정말 이 울산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도심에 이런 오일장이 있다는 것은 울산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이 상인들은 정말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2016년 9월 달에 추석 무렵이 되면 제일 풍요로운 시절이잖아. 그렇죠. 그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그 물건들, 상품들을 쌓아둔 이 시장에 완전히 물이 한번 잠겼어요. 태풍 차바 때 그때 완전히 잠겨가지고 이게 상주하고 있는 점포만 2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노점까지 합치면 400개가 넘는데 그게 왕창 잠겨버렸죠. 그래가지고 뭐 진짜 전국적으로 뉴스가 됐고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 시민들, 상인들의 노력으로 이게 다 복구가 돼가지고 다 건져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 5년 있다 또 한 번 당합니다. 물난리를. 그 물난리를 그때 이후에 한 3번 정도 당했어요. 3번이나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배수장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재난 대비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죠.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태화시장이고 그런 아픔을 딛고도 아직까지 오일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의 자랑스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태화시장.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모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울산실록에 기록할 태화장.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이 태화장이 있는 이곳은 울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저쪽 건너편이 우정동이거든요. 소바우골에 소바우가 있는 우암동, 우암마을이 우정동이 됐고 여기는 태화사가 있는 태화, 이곳이 태화동이 됐거든요. 이곳이 옛날에는 우정동의 성황당, 이쪽에 사직당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그곳을 중심으로 시장이 번창했는데 한쪽은 우정시장, 한쪽은 태화시장으로 오랫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곳의 사람들이 그만큼
전통을 잘 중요시했다.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계절의 변화, 민심 이런 걸 다 읽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이 전통시장이 울산에는 도심 한가운데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고요. 태풍 차바의 엄청난 피해를 이겨낸 그런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가 있는 이 태화시장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화시장의 북적임은 울산의 활력 그 자체입니다.